네, 코인 시장의 트렌드를 함께 확인해보는 코인 트렌드 시간입니다. 1시간 동안 코인 시장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과 종목들의 이야기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여전히 무역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말 사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는 어떠했을지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가총액을 놓고 확인을 해봤을 때는 전일 대비 소폭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조 6천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는 7%대 반등 흐름을 보이면서 820억 달러 선을 이 시각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투자 심리는 나름 반등해주는 모습이 지난주보다는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투자 심리는 29점을 가리키면서 공포 구간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극단적인 공포 상황을 벗어난 국면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알트코인의 시즌 인덱스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10점 초반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15점을 가리키면서 여전히 비트코인을 향한 선호 심리가 더 강한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현물 ETF를 통한 기관들의 투자 심리는 어떠한지도 함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비트코인의 현물 ETF는 추가적인 유출세를 보이면서 현재 7거래일 연속으로 기관들의 유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전체 점유율 중 62.7%를 그리고 이더리움이 7.3%를 기록하고 있네요.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변동성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죠. 먼저 비트코인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비트코인 전일 대비 0.2% 하락한 84,4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 기준으로 다시 한번 8만 달러 아래까지 내려갔는데요.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나왔는데 잠시 후 이슈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반대로 0.5%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 주요 종목들도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 솔라나가 2% 그리고 트론이 3%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이 시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장 안에서의 주요 이슈들과 우리가 오늘 꼭 짚어봐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글로벌 증시 안에서의 분위기부터 파악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관세 전쟁 일단은 휴전으로 들어간 걸까요? 지난 한 주 동안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에 대한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4월 9일에는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관세를 125%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은 90일 동안 유예해주겠다라는 코멘트를 남기면서 말 그대로 중국을 탁 지목해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에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추가적인 보복 관세를 미국을 향해서 84%를 매기게 됩니다. 또 여기에 미국이 추가적으로 마약 관세 20%는 포함된 게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25%의 관세가 아닌 145%로 관세율을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중국이 마지막으로 미국 보복 관세 125%라는 추가적인 관세율을 매기게 되는데 이 이후로는 중국과 미국 모두 일단은 멈추자라는 데 뜻을 합했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관세를 올리는 것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은 항복 선언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고관세율 안에서 미국과 중국이 추가적인 어떤 조치를 내릴지가 시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다만 시장을 움직이게 했었던 건 이 미국이 이야기한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이야기였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상호 관세는 매기지 않되 품목별 관세는 매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달 안으로 전자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율이 공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관세 이슈, 사실은 미국으로 돌아오자 리쇼어링에 대한 의지가 강력한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정말 공장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국이 다시 한번 강대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걸까요? 다만 시장에서는 그런 계산법이 틀렸다라는 주장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는 결론적으로 기업이 아닌 소비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가 압박에 대한 부담감이 경계침 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고요. 현재 미국의 신발부터 전자제품, 농산물까지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경제 물가가 올라감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으로 대체하면 괜찮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인건비라던가 여러 가지 부품 부담에 더해서 가격은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때문에 관세는 사실상 소비세와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벤스 부통령이나 일론 머스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공장에서 직접 제조를 하고 있는 밈들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트럼프 행정부가 꿈꾸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비관적인 시각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도 시장 안에서 굉장히 위험성이 크다라는 말을 재차 확인을 시켰습니다. 트럼프의 관세라던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세계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라고 간밤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전 세계가 가져가고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 경기 침체보다도 더 큰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통화 질서 붕괴와 국제 분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통화 질서 붕괴는 사실 최근에도 계속 포착이 되고 있죠.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결국 100선 아래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다른 기축 통화국들의 통화 달러가 계속해서 가치가 높아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어느새 1,500원 선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고 통화 질서가 붕괴된다면 추가적으로 최악의 경우 군사적인 충돌까지도 가능하겠다라는 언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 안에서는 큰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나름 지난 한 주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S&P 500과 비트코인의 하락률을 놓고 비교해본 차트인데요.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27%의 조정을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18%의 조정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락폭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비트코인의 폭이 더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S&P 500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변동성이 더 큰 자산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때문에 S&P 500이 18% 정도 조정이 나왔다면 그것의 2배나 3배 이상의 변동성을 보여야 되는데 27%밖에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 비트코인이 상당히 선방했다라고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 추가적인 또 반등을 보여주면서 9만 달러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안에서의 방향성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 일시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하락시켰던 이슈가 있었죠. 제2의 테라 루나 사태다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시장에 큰 충격을 줬던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만트라라는 토큰이 오늘 오전 기준으로 30분 만에 6조 원이 증발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90%의 시가총액이 모두 증발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RWA 기준으로 상위 5위권 안에 들 만큼 시장 안에서는 상당히 존재감이 있는 프로젝트고요. 이 중국을 기반으로 중국 정부와 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있는 RWA 기반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인은 오늘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급락을 보이게 됐었을까요? 일단 이 OM팀 전체 공급 물량이 90%를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시장은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만트라 토큰의 티커명이 OM인데 이 만트라 팀이 가지고 있는 전체 공급량이 무려 90%에 육박하면서 시장에서는 팀의 물량이다라는 의심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그동안 시장 조작을 통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렸었던 점, 그리고 토코노믹스가 여러 차례 변경됐었던 점, 그리고 에어드랍이 지연됐었던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 가격 하락을 두고 이 만트라 팀이 배후에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트라 토큰의 같은 경우는 이번 가격 하락과 관련해서 재단 측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다음 장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만트라 토큰의 CEO가 본인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팀 물량에 배정돼 있는 건 잘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해당 주소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주소까지 공식적으로 공개를 했고요. 다만 업계 인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팀 자체가 물량 90%를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야말로 굉장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기 전에 무조건 직접 공부를 하고 리서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만트라 사태가 지난 테라 루나처럼 시장에는 큰 충격을 안겨줬지만 그래도 일시적인 하락에 불과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일부 안도할 수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가격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이슈로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되는 건 바로 트럼프 코인과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대규모 언락 사태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전체 공급량의 20%의 물량이 풀리게 된다면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음에도 일단
비트코인 가격 지지는 나름 잘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볼 종목들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코인 트렌드 오늘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을 포착해보는 시간 코인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도움 말씀 나눠주실 전문가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형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또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시장의 변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시장 안에서 변동성이 큰 종목들 하나하나 스캔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의 주인공 어떤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스캐너 포착 코인입니다. 첫 번째 종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오르카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조금씩 나오면서 지난 한 달 동안은 무려 120%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7일 기준으로는 83%, 오늘 하루만 12% 가까운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3월 28일에 원화 기준 원화 마켓에 상장이 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권에도 들어온 코인인데요. 어떤 이슈가 있어서 지난 한 달 동안 큰 상승을 보여줬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말에 빗썸에 공식적으로 또 상장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도 주목을 해보셨을 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자릿수 이상의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오르카 어떤 코인이고 또 오늘 왜 이렇게 변동성을 보일까요? 자, 일단 오르카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이제 그와 동시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일단 가격적으로 좀 펌핑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출시에 이제 펌핑이 좀 나와주고 이제 그 다음에는 좀 약간 하락이 나와주다가 다시 한번 그런 눌림목에 한번 상승이 나와줘가지고 현재 지금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오르카에 제가 일봉을 띄워놨고요. 자, 먼저 이제 오르카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한 2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캔들이 얼마 안 됐죠. 한 3주, 2주 그래도 된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간에 상장을 해주고 이제 최고점인 9,700원을 찍어준 다음에 보통 이렇게 상장을 할 시에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현상이 무조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상장이 됐을 때 절대로 매수하거나 그런 행위는 하면 안 된다를 전달드리고 싶고 만약에 하더라도 꼭 무조건 소액, 그 다음에 단기적인 진입이 필수입니다. 괜히 여기서 큰 돈 들어가다가 이런 고점에서 잘못 들어가게 될 시에는 이제 크게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줄줄이 하락을 해주다가 이제 2,800원쯤에서 반등이 크게 나와주고 재차 한번 다시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추세가 제가 지금 채널을 그어보자면 이런 식으로 그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채널이 하락을 나와주다가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하고 있죠. 그렇다는 거는 이 오르카 코인이 하락 추세에서 이제 상승하는 추세로 바뀌었다라고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르카 코인의 앞으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르카 코인은 언제 어디서 매수를 할 수 있을까? 그걸 먼저 보자면요. 시간봉을 좀 줄여가지고 첫 번째, 지금은 가장 베스트적인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이 수평 지지 라인인 이 부분입니다. 자,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한 3,900원에서 한 4,000원쯤입니다. 자, 여기를 만약에 하락을 하고 터치를 할 시에는 우리가 단기적인 아니면 장기적인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이 자리가 왜 좋은 매수 자리 되냐? 첫 번째는 강력한 수평 지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평 지지를 이탈할 시에는 과감하게 손절을 해서 이제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3,900원에서 4,000원 도달할 시에는 좀 강하게 매집을 했으면 좀 좋은 자리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대로 상승을 할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이 고점 있죠. 지금 5,700원이 가장 최근에 나온 고점인데 이 5,700원을 돌파해주고 지지가 나올 때 이런 데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상장가 캔들 고점인 9,700원까지 조금 보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5,700원을 터치를 해주고 내려가게 될 시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쌍봉의 패턴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하락에 좀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르카에 대한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 5,700원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해당 구간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시장 안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의 스캐너 포착 코인 두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은 아르고가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만나보는 코인인 것 같은데요.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무려 270%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 오늘 하루에만 32%대 상승이 나옵니다. 현재 여러 가지 합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오는 4분기 메인넷을 본격적으로 출시한다라고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대응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르고 코인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이미 언급이 나왔었고 지속적인 가격 전략을 세우면서 대응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님, 저는 이 코인 좀 되게 특별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사실 직전 불장인 21년도, 18년도의 고점을 지금 모두 다 돌파를 해주면서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상당히 유의미한 상승 기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이 종목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아직도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실까요? 자, 그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아르고에 제가 주봉을 띄워놨고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띄워놨죠. 자, 방금 앵커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코인은 18년도랑 21년도의 고점 라인 부근에 도달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알트 불장, 흔히 말해서 알트 불장이라고 하죠. 이제 알트 불장의 사이클이 오게 되면 지금 대표적으로 이 아르고 같은 애들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예시를 잘 보여준 거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금 거의 일주일 만에 제가 저번 주에 방송을 했을 때는 160원이었는데 거의 지금 3배가 증가를 했죠. 이제 병아리에서 한순간에 닭이 됐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선을 그을 건데 이 두 부분. 자, 첫 번째는 470원이고요. 두 번째는 720원대입니다. 네, 지금 가격대를 이렇게 보자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제가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게 되면 지금은 이 470원이랑 720원대의 저항이 겹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매수하기에는 조금 꺼림칙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꼬리가 달렸는데 언제 어디서 이제 폭탄이 한번 터져가지고 하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좀 매수를 할 수 있겠냐?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470원대의 저항에서 하락을 한다 할 시에는 우리가 이거를 피보나치를 그어봐가지고 지금이 만약 고점이라는 가정합니다. 지금이 고점이라는 가정하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어봐서 이렇게 0.618 부근이랑 0.5 부근이 270원이랑 32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선을 두 개를 그을 건데 요거랑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보게 되면요. 자, 요거랑 요거. 자, 수평 매물대의 지지 구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아르고 코인이 현재 금액에서 만약에 하락을 할 시에는 이 270원대 구간과 320원대 구간에서 매수를 할 시에는 반등을 나오는 거를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만약에 상승을 한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현 상태에서 720원까지 그냥 단독으로 바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타점에서는 좀 잡기는 어려우나 그래도 어떻게든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당장 보이는 이 저항 470원대 저항 있죠. 여기를 만약에 돌파해주고 이렇게 쬐끔한 시간봉 있죠. 확인해 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지가 나오는 모습을 보일 시에는 다시 한번 손절가를 짧게 잡아가지고, 왜냐하면 이렇게 상승을 폭을 크게 보여줬으면 반면 조정이 나올 때 기본 20%에서 30%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또 펜트하우스에 갇힌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가지고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저항 470원 여기 돌파해주고 지지할 시에는 짧게 매수를 해서
이제 이탈을 할 경우에는 손절할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르고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직전 고점까지 벌써 반등을 해준 모습인데 다만 470원대 저항을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잘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방송 때마다 그날 변동성이 큰 종목들 함께 대응 전략 세우고 있습니다. 아르고처럼 일주일, 한 달 동안 몇백 %의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추가적인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을 해주시면 추가 정보 그리고 자료들도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된 추이들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이슈들까지 모두 함께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스캔하시고 꼭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어떠한지도 함께 점검을 해봐야겠죠. 전문가님의 강의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인 트렌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소폭의 하락세를 보인 84,0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오전에 8만 달러가 다시 한번 붕괴됐었기 때문에 오전 기준으로는 나름 가격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인 추세 흐름은 어떠한지도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비트코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네, 반갑습니다. 원칙 없는 매매는 없다. 원칙주의자 김우 전문가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도 비트코인 먼저 시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아까도 이제 설명이 나왔지만 지금 보시면 미국 전자기기 관세 면제 일시적 한두 달 안에 반도체 관세 포함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자,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세 부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모든 전자기기에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큰 데미지를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어제 기준 하에는 이제 85,000대까지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이 나오긴 했었는데 지금은 이 새벽간에 1, 2%간의 하락을 보여줘가지고 이제 최저치가 한 83,100, 한 500 그 정도의 하락을 보여줘가지고 다시 한번 좀 주춤하는 모습 보여준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관세 악재의 지속성이 좀 유지가 된다. 아직은 우리가 관세 악재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요거를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를 조금 알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비트코인 일봉이고요. 지금 보시면 일봉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그림 중 하나인데 자, 지금 보시면 이 일봉은요. 지금 여기 있는 고점이 이제 한참 올랐을 때 있죠. 비트코인이 11만 불일 때 그때가 아마 1월인가 12월 말 그쯤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준 하에 고점을 계속 이어가지고 그은 거고 자, 현재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락 채널의 상단부에 걸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하락이 나와도 이상하지도 않고 돌파를 하면 이제 그냥 대폭발의 시작입니다. 이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축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하느냐 마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이제 시장의 변동이 좀 될 거니까 잘 알면 좋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포인트는 현재 이 위치는요 85.5K에서 86K 가량의 하락 채널 그 상단 저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하락 채널을 상단을 아직 저항 돌파를 안 했으니까
절대로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고 우리가 매도세의 출현 우려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비트코인의 이제 일봉, 이동평균선 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캔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이평선 사이에 있는 겁니다. 지금 검은색이 이제 241 이평선이고 빨간색이 61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이평선 사이에 캔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쬐끄만 범위 안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돌파를 하기도 어렵고요. 이탈을 시키기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지금 뭐 되게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비트코인의 금액이 당분간은 조금 변동이 좀 약해질 거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아직은 역별입니다. 지금 파란색 순으로 위에 이렇게 61, 120 이렇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지를 받고 있지만 반면 61일평에 저항받고 있다. 그래서 장기평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중기평의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혼동스러운 상황이다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위아래로 지지하고 저항이 강한 상황이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일봉 스토캐스틱입니다. 현재 상황이 지금 스토캐스틱 보기에는 그 큰 창구는 안 돼가지고 횡보할 수 있는 구간이어서 저 스토캐스틱을 볼 때는 단기 스토는 지금 고점 위치에 있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중장기가 이렇게 지금 상방을 이어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가 상방이면요, 단기가 하락이어도 이 중장기 형님들의 힘을 이끌어가면서 단기가 이 고점이어도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면서 지렁이처럼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상승 파동의 연장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해주고 좀 횡보를 해주는 모습 볼 수 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횡보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의 횡보, 그 다음 도미넌스의 횡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트코인의 횡보, 도미넌스의 횡보. 그렇게 될 경우는 알트코인이 상승 아니면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지금 특정 코인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특정 코인은 횡보를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아직은 이 알트코인들의 대불장이 오기에는 조금 멀었다. 적어도 이 도미넌스가 하락을 할 때까지는 우리가 좀 더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코인 튜토리얼로 보게 되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상황부터 먼저 같이 점검을 해봤습니다. 채널 하락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의미 있는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반등을 보여줄지 매일 저희와 함께 비트코인의 시세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전략들도 같이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코인 지침서 튜토리얼 시간도 이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용어들과 개념들을 배우게 될까요? 전문가님의 강의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돌아온 시간이고요. 자, 튜토리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거는요,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자, 일단 저번 주랑은 좀 다른 내용이죠. 저번 주에는 이제 뭐 코인 용어랑 그다음에 뭐 코인 종류를 봤다면 이제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확인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반감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뭐냐 할 경우인데, 비트코인 반감기란 이제 블록 생성 보상이 절반으로 감소. 자, 일단 요거는요, 여러분 뭐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뭐 알아가도 될 게 없고요. 중요한 거는 이 보상이 절반으로 감소. 요게 해킹 포인트입니다. 그거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4년 주기로 발생을 하고 이제 2016년, 2020년, 2024년 이런 식으로 반감기가 나왔고, 우리가 다음 반감기는 언제겠습니까? 그러면 2028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면요, 첫 번째, 채굴 보상이 아까 말했죠. 절반으로 감소한다. 자, 절반으로 감소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게 적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되게 희귀해진다는 거죠. 이제 들어오는 물량이 적어지니까 부족하네, 물량이 적구나. 그렇게 되면 이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의 압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건 뭐겠습니까?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비트코인의 큰 상승이 온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대상승 시기,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알트코인의 상승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가장 좀 중요한 건데요. 자,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중요하기도 합니다. 자, 비트코인 반감기의 특징입니다. 자, 저는 이 1번이 좀 굉장히 신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 미국 대선이랑 맞춰지고 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 일단 2024년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11월에 뭐 트럼프가 계속 뭐 당선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서 크게 올랐죠. 근데 우리가 이 해는 뭐였습니까?
비트코인의 반감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가 정확하게 막 딱 겹치진 않습니다. 약간 수개월 차이의 오차 범위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 비트코인 반감기랑 그 미국 대선, 이제 미국 대통령이 바뀌는 시기 이게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지금 겹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미국 내에서 이제 자동 변금이 좀 크게 발생이 되니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좀 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비트코인이랑 그 미국 대선이 굉장히 연관돼 있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반감기가 오고요. 바로 상승이 오는 게 아니라 수개월 뒤에 상승이 찾아온다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최근에 마지막 온 반감기가 제가 뭐랬습니까? 2024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4월에서 5월로 기억하는데 여러분들 비트코인 반감기에서 4월, 5월 차트 보시면요. 오른 게 1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락을 했죠. 자, 마찬가지로 반감기가 오고 이제 수개월 뒤 우리가 언제 상승이 왔습니까? 한 6개월 뒤에 왔죠. 11월쯤에 왔죠. 적어도 반년 뒤에 이제 큰 상승이 오기 때문에 반감기가 왔다고 해서 이제 무작정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조금 눌림이 왔을 때 천천히 매집을 해가지고 한 반년 뒤에 조금 상승을 할 때 그때 어느 정도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차트로 돈 버는 법. 자, 제가 늘 말하죠. 추지매, 추세, 지지저항, 매매 신호. 우리가 먼저 추세를 파악합니다. 뭔지 상승인지 하락인지 횡보인지 그거를 확인했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지지하고 저항을 체크를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00원대의 지지가 강하다. 근데 상승하는 추세야. 그러면 우리가 100원대에서 어떻게든 매수를 하려고 기다려야겠죠. 그와 동시에 이 100원대 근처에서 뭐를 기다리겠습니까? 매매 신호. 이 100원대 근처에서 매매 신호가 나오게 될 시에는 재빠르게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가를 예쁘게 맞춘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상승 파동까지 가뿐하게 수익을 좀 먹는 그림이고요. 자, 저희가 사용하는 지표인데요. 자, 신원 지표죠. 좀 잘 이제 익숙해질 것 같은데, 자, 초록색은 상승하는 추세, 노란색은 중립, 횡보 구간, 그 다음 빨간색은 강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언제 매수를 해야겠습니까? 초록색에 매수를 해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상승을 볼 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좀 덜 볼 수가 있다. 자, 물론 저점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간색 구간에서 매수를 하긴 해야 됩니다. 이런 데에서 뭐 쌍바닥이나 아니면 뭐 삼중바닥이나 이런 패턴을 파악을 해서 아니면 뭐 하락세기 돌파나 이런 데를 파악을 해서 매수를 하면 우리가 아주 기가 막힌 데에서 평단가를 맞출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 하락 추세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탈을 하면서 저점을 내려가는 형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바에는 그냥 확실하게 상승하는 추세일 때 매수를 해서 그냥 잃지만 말자. 크게는 먹지 못하더라도 자주 먹기만 하면 이제 그걸 다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까 이 녹색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되고요. 자, 마지막인데요. 지표에서 보면 이렇게 초록색에서는 동그라미, 네모, 화살표 이렇게 신호가 녹색 구간에서 쓰고 그다음 빨간색 구간에서는요. 뭐 빨간 원, 빨간 네모, 그다음에 화살표 신호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저는 그러면 그다음 바로 수익률 리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공부 먼저 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셔서 내용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화면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84,000달러 선의 가격을 지켜주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해봤던 종목들의 추가적인 전략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수익률 리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나와주세요.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코인 리뷰고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일단 좀 알아야 될 게 있는 게 관심 코인은 있지만 이제 히든 코인은 따로 없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리스크를 최대한 감수하기 위해서 이것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 제가 아무리 지금 잘 분석을 해도 하지만 이 시장 앞에서는 저도 힘이 없는 한나나 작은 개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황이 안 좋을 때에는 이렇게 지금 관심 코인이나 히든 코인의 언급이 조금 적다는 거 좀 이해 바라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요. 4월 2일 날 솔레이어 히든 코인, 그다음에 4월 9일 날 스페이스 아이디 관심 코인, 그다음에 4월 9일 날 이오스 히든 코인, 그다음에 4월 14일 날. 자, 지금 보시면 조금 신기한 게 있는데 밴드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지금 QR코드 뜨는 거 있죠? 주기적으로 뜨고 있는데 이 QR코드를 들어오시면 제가 아침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밴드에 단기 종목으로 상승하는 게 있다. 차트가 괜찮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제가 언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 코인 괜찮아가지고 이제 카오 코인이 좀 나쁘지 않아서 제가 밴드에다가 종목을 언급을 해드렸고요. 자,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수익률은 6%. 6%. 자, 이거는 마이너스가 났고요.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카오 같은 경우는 3%인데 최대 10%까지 수익이 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바로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자, 솔레이어도 보겠습니다. 솔레이어, 히든 코인이었죠. 자, 제가 이 코인을 먼저 언급을 한 이유는요. 첫 번째, 상승 추세를 지금 유지하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1시간 봉에 있는 네모 신호, 제가 가장 이뻐하는 그림, 이 녹색 구간에서 나오는 이 신호, 이거만큼 제가 보기 편한 게 없습니다. 이게 있으면요, 여러분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이 녹색 구간에서 신호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추세가 상승이면서 그중에서 금액대가 좀 괜찮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제 녹색 신호에 나오는 이 신호들,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신뢰하는 게 있고, 자, 그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을. 자, 지금 보시면요. 차트를 좀 키워봤는데,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녹색 구간에서 이렇게 신호가 등장한 모습 볼 수 있죠. 자, 물론 이 녹색 구간 아래 조금 노란 구간에서 이렇게 등장한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괜찮은 거는 우리가 뭡니까?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이탈을 시키지 않고 계속 지지를 받치는 모습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렇게 밑꼬리가 생기면서 누군가가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요한 거, 검은색 선 보이시죠? 이 검은색 선은 지금 장기평인 이제 242평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평의 지지를 받으면서 신호가 등장을 하고 게다가 추세가 상승일 때 그렇다가 매수를 하면 최소한의 단기 수익이라도 우리가 챙겨갈 수 있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표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 녹색 구간 안에서 신호가 등장한 다음에 지지받는 거를 확인을 했고 그다음 제가 진입을 해가지고 6%가량의 수익을 빠른 시간 안에 조금 얻을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페이스 아이디 관심 코인이었죠. 자, 일단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추세가 전반적으로 상승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빨간색 구간인데요. 이렇게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단기적으로 좀 봐야겠다. 이거는 길게 보면 내가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입절가를 조금 낮게 드렸고 현재 같은 경우도 결국에 힘을 못 쓰고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추세가 하락이니까 좀 그러한 점은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스페이스 아이디 띄워놨는데 자, 첫 번째는 저점을 올리는 쌍바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주면서 저점을 올리고 있죠. 저점을 올린다고 하면 우리가 금액이 상승한다, 우리가 추세 반전 나온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추세가 하락이지만 최소한의 단기 수익, 단기 상승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고 흔히 말한 제가 아까 말했죠. 빨간색 구간에서 우리가 저점을 잡으려면 이런 추세 전환되는 신호를 잡아야 한다. 이렇게 잡을 시에는 우리가 저점 매수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와 동시에 아무것도 안 나온 게 아니라 이 신호가 등장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 네모 신호 보이시죠? 쬐끔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네모 신호가 등장을 했는데 여기서 신호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고점 라인까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6%가량의 수익이 나와가지고 이제 빠르게 이거는 몇 시간 안 걸린 걸로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빠른 수익이 나와가지고 좀 안심이 됐었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코인입니다. 이오스 코인이고요. 자, 일단 오늘의 첫 손실 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든 코인이기도 했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첫 번째로 상승하는 채널에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코인을 이거 한번 지지 받으면 반등이 좀 크게 나오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신호까지 등장을 하니까 이거는 충분히 오르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를 보게 되면요. 일단 결론적으로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목표 금액을 제가 1,070원을 잡았는데 1,060원을 찍고 결론적으로 손절 금액이 났습니다. 차라리 제가 1,060원에서 그냥 입절가를 그냥 그때 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승하는 채널,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의 지지 이런 데에서 저희가 매수를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좀 코인 매수를 하실 때 차트를
거래소에 차트를 끼워놓은 다음에 이런 저점을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든 코인 있죠. 그런 코인에다가 다 작도를 긋습니다. 작도를 긋고요. 이런 식으로 이평선까지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 매일매일 한 4시간 간격 아니면 뭐 하루 간격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클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분명 걸리는 게 있습니다. 뽑기처럼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코인들 위주로 우리가 공략을 해가면 분명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에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꼭 꿀팁 참고해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신호가 등장한 후에 제가 진입을 했으나 이제 이런데 이 구간이 정확하게 1,060원이었습니다. 1,060원의 저항을 받고 좀 하락해주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코인인데요. 지금 보시면 카울 프로토콜 오늘 나왔던 그 밴드입니다. 자, 밴드는 제가 말했지만 오전 아침 9시 때에 제가 언급을 하고요. 자, 물론 이제 맨날 언급하기보다는 물론 맨날 언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코인 시장이 좋을 때 비트코인이 대하락이 아닌 어느 정도의 횡보나 상승 가능성을 보일 때 제가 이 코인을 밴드에서 언급해드리니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밴드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아침 9시마다 아니면 9시 5분 그럴 때마다 이 정보를 받아가면 좋겠죠. 밴드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1일 시황, 중요한 뉴스, 굉장히 코인에 있어가지고 좋은 정보가 가득하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참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4월 14일 날 단기 종목 추천,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이건 거래소 이름이니까 이제 말을 안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카울 프로토콜 이렇게 코인 이름 적고 그다음 진입가랑 목표 금액, 손절가 이런 식으로 다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진입가 안에서 최대한 뭐 쌀 때 금액이 좀 낮은 금액에서 매수를 하면 좋지만 당장 올라갈 것 같을 때에는 이런 식의 금액을 제가 좀 높게 설정해드리니까 좀 그러한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비중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딱히 말씀드리지 않지만 웬만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코인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비중을 조금 크게 두는 것보다는 좀 낮게 해가지고 리스크를 줄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랑 손절가 이런 식으로 제가 언급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수익이 났고 자, 그럼 제가 왜 들어갔냐?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큰 시간봉의 장기 이평선 지지. 자, 제가 장기 이평선의 지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변태가 아니라 할 수 있는데 뭐 맞긴 맞습니다. 장기 이평선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이 장기평의 지지를 받는 게 포착이 될 시에는 일단 적어도 제가 킵을 합니다. 이거는 괜찮다. 이거는 무조건 패스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는 게 있고요. 적어도 지지를 할 시에는 큰 시간봉 단위로 이렇게 하락이 나오더라도 지금 이 캔들 보이시죠? 이 빨간색 캔들. 이 캔들을 지지를 해주고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시간봉보다 뭐 일봉, 주봉에서 대하락 시그널을 보일 시에는 관점이 X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그런 관점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선정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보면 신호 등장 후에 진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지지가 파악이 되고 4시간봉에서 이렇게 지지가 파악이 되고 그와 동시에 낮은 시간봉에서 우리가 4시간 봉에서 타점을 기다리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뭐 1시간, 2시간 가지고는 안 돼요. 뭐 많게는 8시간, 12시간, 뭐 20시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그 4시간 봉 캔들 안에서 그 낮은 시간 봉에 있는 타점을 잡는 게 기본 정석입니다. 그래서 15분 봉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 동그라미 신호 있죠. 게다가 저희 지표에서는 지금 초록 구간입니다. 상승하는 추세임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그라미 신호 등장했다는 거는 이거는 메시지가 확실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이게 딱 9시경이었습니다. 9시 정도 캔들에 이때 매수를 하고 이렇게 급등 나온 모습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입절가를 430원대에 드렸는데 최대로 오른 게 464원쯤 될 겁니다. 이를 잡는 거고요. 그래서 적게 봤을 때는 3%고요. 많게 봤을 때는 10%가량의 수익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익률 리뷰를 마치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오늘의 관심 코인이랑 이제 히든 코인을 대체할 주목 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코인이고요. 자, 본 코인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들고 왔냐? 첫 번째, 자, 또 그렇습니다. 4시간 봉에서 이제 282평 지지 돌파를 했고 우리가 하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지지를 받은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충분히 이거는 하락을 해도 추가적인 매집을 이어가서 매집을 할 시에는 충분히 반등이 나온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신호가 등장했습니다. 물론 이 신호 기준은 8시 정도의 기준이어가지고 9시 정도죠.
8시에서 9시 사이의 캔들이어가지고 이 신호가 크게 효과가 있지는 않지만 이 신호가 등장하지 않았더라도 저는 이 4시간 봉에서 이평선을 체크를 한 다음에 이거는 하락을 해도 신호를 보지 않더라도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보시면 이렇게 수평 지지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좋은 타점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 바로 보겠습니다. 자, 금액을 보시면 일단 이 코인이 굉장히 낮은 소수점 코인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제가 최대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1차 진입은요 0.0189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보시면요 189이 아니라 막 18934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좀 토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세 번째 자리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진입이 0.01899고요. 두 번째 진입은 0.017입니다. 이 구간은요 2차 진입은 이 장기 이평선 지지입니다. 이 부근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2차 진입을 결정을 했고 손절가는 이 부근에서 매물대 지지 있죠. 여기를 이탈하는 순간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 부근을 이제 손절가를 드렸고 목표 금액은 보시면 0.0204. 네,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0.0212.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자리 있죠. 이런 캔들 위치. 제가 이런 데에서 깔끔하게 지금 목표 금액을 줬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코인들은 지금 변동이 큰 것도 아니어가지고 지금 이자까지 짧게 잡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의 주목 코인 아크입니다. 제가 아크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도 언급을 했는데 제가 이 코인을 이제 히든 코인으로 좀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든 코인을 언급을 하기에는 좀 2%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안 한 게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매물대의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장기 입형의 지지 존재합니다. 뭐 장기 입형의 지지가 오늘 한 3번에서 4번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입형의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알게 되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 중요한 거는 이 560원대 지지. 이 꼬리가 엄청 많죠. 굉장히 징그럽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지가 나오게 될 시에는 이런 식으로 크게 한번 오를 수가 있는데 근데 아크 코인이 이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크게 삼각스러운 형태로 나와주는 모습이어가지고 언제든지 다시 한번 이탈을 해주면서 이 하단부에 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히든 코인으로 언급을 하기에는 좀 변동이 큰 코인이기도 해서 아직 언급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이 장기 입형을 터치를 하거나 그랬으면 했을 것 같거나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확실하게 신호가 나오거나 아니면 추세가 완전한 상방으로 바뀌었을 때 그랬으면 제가 조금 히든 코인을 언급했을 것 같은데 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물론 분할 매집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금액대부터 언제까지 이 상승하는 삼각스럼의 하단부 이때 금액이 한 420원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액대까지는 어느 정도의 매집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삼각스럼의 하단부를 이탈할 시에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는 방향 잡을 수 있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주목 코인으로 끝으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까지 함께 점검을 했습니다. 아크 그리고 봉크 두 종목 주셨는데요. 추후 관련돼서 함께 전략을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와 함께 주요 종목들까지 모두 점검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인 트렌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관세와 관련된 변동성 때문에 시장 안에서의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매일 저희와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